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일본에 야심차게 진출하려 해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수십 번 성공했던 멋진 제안서나 완벽한 계약서가 일본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는 충격적인 경험 혹시 겪어보셨나요? 단순히 번역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 비즈니스 문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문화와 규칙이 숨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식 문서가 일본에서 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일본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약 70%가 현지 비즈니스 문서 문제로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마주할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많은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력이나 매력적인 제품을 가지고도 일본 파트너와의 협상 과정에서 또는 중요한 제안서 단계에서 좌절하고 말죠.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벽이죠. 당신도 그중 한 명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열정적이다 라고 평가받던 여러분의 제안서가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혹은 무례하다는 피드백을 받거나 심지어 아무런 응답조차 없었던 적 말이죠. 내용에 자신감이 넘치고 최고의 성과를 강조했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이 싸늘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선 우리는 이런 걸 원해 라고 외쳤지만 일본 파트너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왜 이런 오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은 한국식 문서 작성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이 방식이 일본 정서와 충돌합니다. 일본에서는 겸손과 배려 그리고 완곡한 표현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식 직설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오해가 반복되면 결국 상대방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국 중요한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서를 현지화해야 할까요? 첫째, 겸손한 태도를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처럼 우리가 최고입니다 보다는 귀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은 간접적인 성과로 드러내세요. 둘째, 서론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됩니다. 한국 제안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배경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서론이 매우 중요해요. 셋째,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단정적인 표현 대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은 완곡한 표현이 일본인에게는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릅니다. 다음은 계약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한 법률 번역을 넘어 문화적 번역이 필수예요. 첫째, 법적 용어 일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를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민법과 상법 체계에 맞는 정확한 용어로 교체해야 합니다. 섣부른 번역은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상호 존중 표현을 잊지 마세요. 한국처럼 갑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표현보다는 상호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유연한 조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의 의견 조정을 위한 여지를 두는 것이 일본 비즈니스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서식 준수입니다. 일본에는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이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배려가 담긴 계약서가 신뢰를 얻습니다. 그럼 실제 현지 전문가들은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문서 현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3단계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 이해입니다. 일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겸손 배려 그리고 완곡한 표현 방식을 깊이 학습해야 합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비즈니스 방식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전문 번역입니다. 단순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일본 법률과 비즈니스 관습의 능통한 전문 통번 역사를 활용하여 문서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살려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지 검토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는 반드시 일본인 비즈니스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최종 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을 찾아내 줄 거예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체크리스트를 살펴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일본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일본에서는 직책과 이름의 오기만큼 무례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 겸손한 인사말과 완곡어법이 충분히 사용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입니다보다는 인듯합니다와 같은 표현이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핵심 내용이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듯한 느낌 없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탈자나 문법 오류는 없는지 반드시 여러 번 검토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문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구글 번역기 맹신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동 번역기는 문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비즈니스 문서의 미묘한 뉘앙스와 문화적 맥락까지 번역해주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한국식 빨리빨리 문화를 일본 비즈니스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신중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셋째, 현지 관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일본 파트너와 충분히 상의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표현은 비즈니스에서 독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행동하면 여러분의 일본 비즈니스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시장 진출 결코 쉽지 않지만 현지화된 문서 전략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길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이 3개월간의 노력이 여러분 브랜드의 일본 비즈니스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제안서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J마켓나비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더 많은 일본 마케팅과 비즈니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